나, 공항에서의 활용. 예를 들면, 공항에서 항공기 연착으로 인해 환승하는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단순히 비행기의 연착 문제뿐만 아니라 통관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도 있다. 새로운 항공 노선을 찾고 항공권을 예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 경우 공항 내 통관에 관련한 기존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훈련시켜 다양한 패턴에 맞는 항공기 탑승 취소와 변경 예약의 최적 처리 방안을 선택하고 QR코드를 이용하여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면서 경유하는 공항 내에서 갈아타는 비행기의 탑승 수속 시간을 줄이는 등의 의사결정을 강화학습 인공지능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 광고에서의 활용. 또 다른 사례로는 온라인 광고를 하는 경우인데 보통 해당 회사의 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잠재 고객을 효과적으로 타겟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하지만 크롤링, 웹페이지를 그대로 복제한 뒤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행위, 데이터를 활용하면 웹상에서 어느 상황에서 어떤 온라인 광고가 고객에게 부합되는지와 해당 고객의 구매 상품과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다. 이러한 웹상에 수집 가능한 고객의 반응 데이터와 해당 온라인 광고와 고객 행동에 관한 예측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모델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 4. 센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활용. 외부 환경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상황 예측. 많은 감각기관, 센서 장치, 인터넷은 환경으로부터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한다. 휴대폰 카메라, 사물 인터넷에 부착된 센서, 마이크와 녹음기 등의 다양한 기계를 통해 센서 데이터들은 과거의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하고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과 향후 발생할 상황을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센서 데이터에는 사진상의 안면 이미지나 동물 사진, 영상 의학, 자료상의 병리 진단 자료, 불량품과 정상 제품의 사진 이미지 등 정적인 센서 데이터와 이러한 센서 데이터가 시간적으로 연속해서 발생하는 스트리밍 센서 데이터 또는 이력 데이터가 있다. 동적인 스트리밍 센서 데이터에는 비디오,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된 온도나 기압, GPS 기반 위치 데이터 등이 있다. 잡초 제거. 블루리버 테크놀로지는 머신 비전 기계학습과 로봇의 기능을 이용하여 잡초를 제거하는 데 있어 제초제의 사용을 80% 이상 감축했다. 제초제의 내성을 가진 미국, 캐나다, 중국, 브라질, 호주, 프랑스 등의 농업 선진국에서 특히 많이 활용될 수 있다. 트랙터가 밭을 갈 때 설치된 영상 센서를 이용하여 잡초의 모양을 식별하고 필요한 양의 제초제를 뿌리거나 정상적인 농작물에는 그 생육 정도에 적합한 비료를 뿌리는 방식이다. 2017년 미국 농기계 회사인 존 디레가 3억 불로 인수한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트랙터가 시속 19.2km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뒤쪽에 장착된 CN 스프레이라는 장비의 카메라가 초당 20개의 식물 이미지를 인식한다. 캡처된 이미지는 약 100만 개로 이미 학습된 머신러닝에 의해 판단이 되고 즉시 농약의 살포량과 배합이 결정되는 정밀 농법이다. 직물과 반도체 불량 확인. 직물 염색의 불량 여부나 반도체 재료의 불량품 여부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도 머신 비전이 사용된다. MIT의 다니엘라 루스 교수는 3,000개의 정상 직물과 1,000개의
반점이 포함되거나 찢어진 비정상 징물의 이미지 데이터를 분류한 뒤 딥러닝을 이용하여 거의 완벽에 가깝게 정상과 비정상 징물 제품을 구별했다. 자료 5-3의 오른쪽 25개의 이미지에서 좌측 상단 이미지부터 차례로 7번째 이미지를 검색하던 중 붉은색 X 표시가 된 곳인 5번째 이미지에서 불량 이미지를 검출했다. 수아랩은 고관절 입체 로봇으로 촬영한 정상 이미지와 불량 이미지를 동시에 학습한 뒤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부분을 확인함으로써 PCB, 반도체, 필름, 태양광 셀, 디스플레이 패널의 불량품을 검출하는 키트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딥러닝 기반의 머신 비전 소프트웨어 업체다. 공장에서 품질 불량을 체크하기 위해 사람이 육안으로 검수를 하거나 수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코딩으로 불량품을 특정하는 규칙 기반 방식의 머신 비전에 비해 비정형적, 불규칙적 불량이나 에러를 검출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다. 2013년도에 한국에서 시작한 수아랩은 2019년 미국 코그넥스사에 2,300억 원에 인수합병됐다. P&G의 개인 최적화 피부 관리. 세계적인 의약품, 화장품 업체인 프록터앤드갬블사의 화장품 자회사인 올레이는 모바일 개인 최적화 피부 관리 서비스다. 2016년 8월부터 휴대폰에 스킨 어드바이저라는 앱을 깔고 셀피를 찍어 피부 나이를 측정하고 딥러닝 알고리즘 이미지 분석을 통해 히트맵 등의 진단을 통해 피부 관리용 화장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5만 개의 셀피 이미지를 훈련시켜 피부 나이를 측정하게 하고 얼굴의 어떤 부분, 이마, 뺨, 눈가의 잔주름, 눈 아래, 어떤 부분이 피부 나이에 가장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피부색, 피부톤, 피부 늘어짐, 주름, 알레르기 여부 등 소비자가 관심 있어 하는 7개의 연속된 질문을 하고 이를 조합, 경우의 수는 2.18억 개 한 뒤 여행 등으로 외국이나 다른 장소로 이동했는지 혹은 어떤 기후 조건 하에 소지하고 있는지 등을 감안하여 개인 맞춤형 화장품을 추천하고 추천 이유를 제공한다. 자율주행차. 스트리밍 센서 기반의 인공지능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는 자율주행차다. 차량 주위의 물체들이 움직이고 있는지의 여부와 속도나 방향성, 차량의 위치에 관한 GPS 정보, 차선의 변경 여부와 방향 등에 대한 실시간 스트리밍이 일어나야 한다. 또한 주행 시 신호등이나 안내판과 주변 건물 등의 정적인 센서 데이터가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자율주행차를 설계할 때 가장 도전적인 과제 중 하나는 자율주행차의 속도와 늦추기, 후진, 정지, 회전, 차량 간의 간격 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이다. 자율주행차의 설계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낮 또는 밤 시간의 주행과 차량 운행 시 주변의 밝기, 눈, 비, 번개, 흐린 날씨, 맑은 날씨, 구분 차선 등에 따라 반응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시나리오별로 규칙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하면 정보 취합 단계별, 센싱 정보의 취합, 탐지, 자동차 위치 정보의 확인, 운행 방향 결정, 핸들과 브레이크의 구동으로 엄청난 작업이 필요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레이더와 라이다 등 장비를 장착하고 딥러닝을 이용하면 인간의 프로그래밍 작업 없이도 알고리즘이 이를 학습하여 정보 취합의 중간 단계를 대체하게 된다. 새로운 타이어, 굿이어. 굿이어 타이어는 2016년 새로운 컨셉트의 타이어를 제안했다. 기존 타이어와 완전히 모양이 다른 공 모양의 바퀴 4개가 바퀴별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트랙이 장착되어 있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환경에서 표면 마찰력을 제어하고
어느 방향으로든 주행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타이어에 3D 프린터를 내장해 타이어의 일정 부분이 마모되거나 손상된 경우 자체적으로 타이어를 재생하게 된다. 바퀴에 센서를 달아 브레이크나 조향을 조절한다. 골프공 모양의 타이어가 마치 사람의 피부처럼 도로의 노면이 말라 있는지 젖어 있는지를 감지하고 다른 차량, 교통망, 네트워크 인프라, 외부의 환경을 센싱한 데이터를 받아 인공지능으로 처리한다. 타이어를 모든 방향으로 구동시킬 수 있으므로 타이어의 모든 부분을 이용할 수 있고 마치 타이어에 뇌와 감각 기관을 내장하는 것과 같다. 5. 텍스트 언어 처리 인공지능의 활용. 텍스트를 활용한 자연어 처리 학습. 인공지능에 쓰이는 수많은 데이터는 인간의 말이나 글이다. 특히 많은 문서, 처방전, 신문 뉴스 등은 텍스트로 작성되어 있다. 이러한 텍스트를 인터넷 검색, 음성인식 스피커, 스팸 메일 분류 등에 사용하고 있다. 컴퓨터가 사용하기 용이한 엑셀이나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구조화된 자료들은 전체 자료들의 25%도 되지 않고 영상, 소리 등 대부분 센서 데이터 형태나 말과 글 형태의 비구조화된 자료들이다. 자연어 인공지능은 일반적인 소리나 이미지, 영상 등이 아닌 언어로 구성된 대화나 텍스트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주요 소스다. 텍스트 마이닝과 자연어 처리는 특히 텍스트로 작성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다. 텍스트 마이닝은 자연어 입력 테스트를 구조화하고 패턴을 발견하며 산출 결과물을 평가하고 해석하여 의미가 있는 정보를 뽑아내는 기법이고, 자연어 처리는 텍스트를 사용하여 기계학습을 하는 인공지능 방식이다. 언어 처리는 90년대 초 확률 모델을 이용하다가 음성 인식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2013년 벡터 임베딩 방식의 딥러닝을 이용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뛰어올랐다. 자연어를 인공지능으로 처리하는 것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문서를 분석하고 대화와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구글처럼 검색, 분류, 추론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연어를 처리하는 것은 키워드 검색, 철자 체크, 음성 인식, 스피커, 번역, 스팸 메일 필터링, 챗봇, RPA, 뉴스 팩트 체크, 문장에 나타난 감성 분석 등 제품, 서비스나 백오피스 효율화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자연어 처리는 자연어 이해와 자연어 생성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그렇다면 텍스트 자연어 처리는 어느 분야에 쓰일까? 번역. 문자나 구어로 된 문장을 바탕으로 자연어 처리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활용 사례는 구글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기계 번역 서비스 구글 트랜슬레이트이다. 딥러닝이 도입되기 전 컴퓨터로 언어를 번역하는 방식은 소스 언어를 타깃 언어로 번역하기 위해 사전을 매개로 했으나 이는 각 언어의 문법, 즉 영어와 한국어의 문장 구조의 상이성과 의미의 차이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했다. 구글 번역기에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계학습이 순환 신경망 알고리즘 중 LSTM, 롱 숏텀 메모리 모델이다. 한국어 문장을 순환 신경망, RNN을 이용하여 숫자 벡터로 인코딩하고 이 숫자 벡터화된 문장을 다시 RNN을 구동하여 디코딩하는 방식을 거쳐 영어로 번역하게 된다. 순환 신경망 모델의 한 종류인 LSTM을 이용한 구글의 기계 번역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구글의 미래, 디지털 시대 넘어 그들이 꿈꾸는 세계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언어 장벽을 공기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 작은 휴대용 번역기도 그 공상 중 하나다. 구글은 꿈을 이루기 위해 10년 이상 투자했고 구글 번역부라는 별도의 부서까지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현재 텍스트를 100여 개 언어로 번역하는데 영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부터 아이슬란드어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슈피겔의 기사를 입력하면 1초도 지나지 않아 프랑스어로 번역한 텍스트가 등장한다. 이탈리아의 웹사이트도 클릭 한 번이면 독일어로 번역해서 보여준다. 일본의 기차역 앞에 적힌 불가사의한 글씨를 스마트폰 사진으로 보여주면 자동 번역 애플리케이션이 그 이미지를 보고 번역해준다. 물론 번역은 간혹 완벽하지 않고 완전히 틀릴 때도 있지만 그 기능은 계속 향상되고 있다. 예전에 인간 번역가가 정한 사전 구축이나 문법적 구조 규정 같은 규칙은 구글팀에게 통용되지 않는다. 이전의 규칙은 지나치게 융통성이 없고 요구가 많았다. 영어와 독일어는 명사 앞에 형용사가 오지만 프랑스어는 보통 뒤에 붙는다. 그러다 보니 기계가 빈번하게 번역 속에서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대신 구글은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 방법, 즉 엄청난 정보라는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오크의 얘기를 들어보자. 간단하게 말하자면 컴퓨터가 기존의 번역을 모아 서로 연결한 다음 수십억 개가 넘는 단어를 하나씩 체득해 가장 나은 번역을 하는 겁니다. 결국 번역의 개연성을 따지는 것이죠. 이때 자료가 많을수록 시스템의 기능은 더 좋아진다. 따라서 번역용 컴퓨터는 인터넷이 있어야 가능하다. 컴퓨터 알고리즘이 복잡하게 엉킨 자료 사이에서 수집해온 것을 기계가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한 프랑스어 문장을 독일어로 번역하려면 기존의 번역 문장 중에서 그에 알맞은 문장을 찾아 어떻게 하면 최적화된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을지 계산한다. 이것은 가끔 멋진 결과를 내지만 완벽하려면 아직 멀었다. 소프트웨어의 입장에서는 문법과 억양, 모호한 의미가 가장 골치 아픈 문제다. 이런 탓에 이해할 수는 있지만 언어학자에게는 악몽 같은 번역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기계는 언어의 미학이나 맥락을 모른다.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구글이 기계에서 창의성을 가르쳐야 하는 것일까? 오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이것을 더 나은 학습 방식의 문제일 뿐이라고 표현한다. 컴퓨터가 보다 정확하게 모방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다. 번역 서비스가 많은 사람을 구글로 향하게 할 것은 분명하다. 2015년만 해도 매달 약 5억 명이 하루에 10억 건 이상의 번역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베이는 2014년 6월 스페인어 인공지능 번역을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추가하고 6개월마다 그 효과를 측정한 결과 미국에서 라틴 아메리카로 수출되는 상품을 10.9%나 증가시켰다. 러시아어 등 다른 언어의 인공지능 번역의 경우에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감정 분석. 감정 분석은 기대와 다르게 한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에 성공적이네, 긍정, 혹은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에 꼭 맞는 투어 패키지네요, 부정. 이와 같은 문장에 해당되는 감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지도학습 기반의 분류 기계학습이다. 이 경우 사전에 정의된 항목, 클래스를 긍정, 부정, 중립, 객관 등으로 정하고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감성 분석으로 선택한다. 질의응답과 사실 확인. 질의응답은 질문을 분석하고 이와 유관한 답변과 그렇지 않은 답변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 경우 어떤 질문을 일련의 단어로 요약하고 이를 임베딩 벡터로 표현한 뒤 기계학습 모델을 가지고 이 특정한 질문에 특정 답변이 좋은지 나쁜지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네이버 지식인이나 특정 여행 사이트에 한 달간 해외여행을 하고 싶은데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입국 비자의 발급이 제한되는 나라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행할 수 있는 나라를 리스트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포스팅했다고 하자. 이때 질문의 키워드는 비자 발급을 제한한 나라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대로 된 나라 이름이나 비자 발급 상황이 언급된 경우를 제외한 A국의 방역은 엉망이니까 가지 마세요. KF94 마스크를 싸게 팝니다. 와 같은 엉뚱하거나 스팸성, 광고성에 무관한 답변은 제거되어야 한다. 질의응답의 기계학습에서 과연 진실한 답변인지 사실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의 핵심 키워드가 주장하는 바를 확인, 클레임 아이덴티피케이션 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위키피디아, 뉴스, 다양한 문서 정보 소스에서 추출한 답변이 질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파악, 스탠스 디텍션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답변이 사실인지를 확인, 팩트 체킹 해야 한다. 사실 확인 과정에서 주장의 정확성이나 가짜 뉴스 등에 대한 판별이 가능해진다. 트위터는 2020년 5월 26일부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 사실관계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 첫 번째로 우편 투표는 위조되거나 사기성이 농후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인공지능으로 사실 확인을 실시한 바 있다. 11번가는 AI,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거래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최고의 커머스 포털을 추구하고 있다. 자연어 처리를 바탕으로 30여 개의 주요 키워드 맞춤 검색을 제공한다. 가령 어버이날, 어린이날, 설, 추석과 같은 자연어를 학습시켜 이성 친구의 부모님, 자녀의 선물을 추천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어버이날에 본인의 부모보다 이성 친구의 부모님 선물을 고를 때 훨씬 비싼 것을 더 많이 구매한다고 한다.